주클 아창모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시향 이야기보다는 섹터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요즘 이제 6월 오늘 25일인데요. 사실 시향이나 종목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워낙 시세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하는데 분기 말이라는 게 보통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분기 말은 이제 우리가 3, 6, 9, 11을 말하는데 9, 12월달 같은 경우는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고요. 보통 3월달, 6월달, 9월달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창문을 드레싱 이렇게 약간 꾸민다는 이야기죠. 기관이나 펀드 같은 경우가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뭐 종목들이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은 약간 패시브 자금들, 우리가 말하는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인데, 그러니까 기관들 투자가의 입질이 좀 필요한 그런 때죠.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6월 한 달 동안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 뭐 샀다 봤다 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3조 원대 정도 코스피 순매수니까, 약간 최근에 하이닉스 팔면서 주춤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매도는 그렇게 번지질 않고요. 전체 기조는 올해 24년도 지금 6월 달까지 해서 누적 2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가가 이제 보면 약간 윈도우 드레싱에 적극적일 수가 있는데, 보면 오늘도 금융 투자만 매매가 되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막 윈도우 드레싱을 생각할 수 있는 수급 같은 경우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이 있는데 거의 안 들어오죠.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뭐 연기금 정책 방향에서 나오는 한편으로 국내 주식 비중의 축소, 해외 주식 비중의 증가, 뭐 그런 거에 어떤 결을 같이 한다 볼 수 있고, 여전히 좀 국내 주식에는 관심이 없나 정도로 느낄 정도로 수급이 약한 거고, 금융 투자가 들어온 종목들은 대부분이 ETF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우측에 오늘 25일자 상승 종목을 많이 적어놨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다 보면 지나치게 개별주고 2,5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10%도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물론 매일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뭐 글자 좀 작은데 보면 하나하나가 보면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한중 NCS라는 기업은 어제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했는데 ESS 관련이고,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라는 회사는 또 우리가 말 원격 진료 관련 기업이고, 전기 관련 SOS라는 회사는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 관련 기업이고, 워트란 기업은 HBM 관련 또 중소행주, STX 그린로직스는 물류 관련. 더존 비전은 오늘 저도 좀 매매를 해봤는데 원래 ERP 회사인데 이제 AI 이슈도 좀 붙어 있고, 조만간에 또 예정된 우리나라 제사 인터넷 전문 은행과 컨소시엄도 함께 더존 컨소시엄 신한은행과 하는 기업이고, 기타 보게 되면 사실 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인하전공이란 기업도 사실 약간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인수 부분을 에어 부산이 가져가면서 그 지배 구조상에서 상위에 있는 거고, 뭐 스킨앤스킨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또 작은 종목들이니까 이렇게만 나온 거 놓고 보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들은 코스닥 쪽으로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늘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인데 주가 움직임 없는 거고, 하이닉스가 약간의 이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 효과는 아니죠. 아침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붙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시 저점을 찍었다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기 성향의 금융 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뭐냐면 뭐 여기에 들어오는 금융 투자의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선물과 연결된 물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이닉스가 여기 21만 5천원이 완전 저점이라고 단언하기도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처진 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뭐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뭐 여기 보면 GS 글로벌, 그리고 뭐 현대차는 오늘 좀 거래가 조금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뭐 시세가 막 가는 건 아니죠. 삼성공조는 이제 개별 관련 기업이고, 코스닥 거래 대금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신규 상장 SOS랩 HLB 정도는 오늘의 특징이었어요. 코스닥은 좀 그래도 그날의 거래 대금 상위에 있으면 항상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이든 뭐 약간 짧게 보시는 분이 항상 코스피 쪽은 아까 거래 대금으로 잡으면 큰 게 많이 잡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 대금에도
이미 지금 주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더 좋은 비전을 선택하신 분은 오늘 동양철간을 선택하신 분은 오늘 어느 정도 뭐 동양철간이겠죠? 했겠지만은 좀 어려운 거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시장의 힘을 보는 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신규주 같은 거 스킵할 건 스킵하고 이런 파워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세명전기란 종목이 하나 있고 재룡산업이란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의 움직이는 흥계 흐름이 다른 뭐 재룡전기라든지 다른 대한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는 전기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카페24라는 기업도 그냥 개별이란 말이에요. 유튜브 쇼핑몰 관련해서. 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는 거는 시장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체력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의 체력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돈을 먹여주는 거지 내가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힘이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잘하는 거고 물론 우리는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스피 쪽 오늘 80대로 들어왔는데 약간 이렇게 상승 하락 비율이 올라오는 장입니다. 그때까지는 언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는 이 욕 나오는 더러운 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하죠.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기다리면 때로는 갑자기 움직이는 시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뭐 만약에 게임주가 NC가 많이 올랐는데 팍 가가지고 아차 놓칠 수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주식을 제가 요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드리게 추세 추종적인 매매를 생각한다면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발탁되는 종목들은 약간의 선택과 그게 좀 있어요. 왜냐면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가도 뭐 이게 아마 안암전자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뭐 약간 최근에 구리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풍산 같은 게 되겠네요. 이런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갔다가 죽었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약간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의 저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일정 부분 쉬었다가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반등 같은 경우는 흘리고 2차 반등에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는 어쨌든 여기서 2800을 뚫어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뚫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뚫는다고 해서 내 계좌가 막 달라지진 않아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뭐 코스피니까 그냥 12630 같은 ETF를 조금씩 모아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것도 뭐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보면은 사실 지수를 보면은 바닥이에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 840원. 근데 종목을 보게 되면 아직은 긴가민가한데 중요한 거는 모든 코스닥 지표 자체가 현재 역배열인 것도 있고 61선, 21선 그 다음에 보조 지표들이 침체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어떤 거 월선과 양봉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때 양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 조금 쉽긴 싫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때 양봉을 보면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나온 양봉이죠. 거래량 실은 똑같은 지수 포인트라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 없는 840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요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그널을 보고 베팅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의미 있는 도지라든지 양봉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했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 좀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뭐 이런 걸 봐서는 시장을 읽기가 좀 애매하고요. 아까 본 대로 항상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힘을 보게 되는 것도 매매의 기본인 것처럼. 그래서 한번 하지만은 어쨌든 약간 코스닥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뭐 그날 매일 해서 뭐 단타 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도대체 장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는 방법에도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섹터나 종목 이야기 유망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까지도 한번 시향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